자, 여러분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 기억하시나요? 자, 송나라는 고려의 제국이다. 고려 천자의 나라다. 선화봉사 고려동의 송나라가 고려 천자의 속국이라고 증명되다. 자, 너와 단둘이서 연설을 올립니다. 고려 도경을 번역기로 확인해 보니 송나라가 고려의 제국이었다. 고려가 천자의 나라였다.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선화봉사 고려 도경 송나라의 과거 제도는 고려 천자가 제후를 임명하는 제도이다. 송나라 황제의 복장은 고려 관례의 복장이다. 파초의 원산지로 대륙이 고려이고 조선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예전에 영상을 제작해 올렸는데요. 자, 요 영상 내용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조 이상계께서 만든 조선은 고려의 문화와 복식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만드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 복장과 문화가 거의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예전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기억나세요? 선화봉사 고려 도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이거는 국사편찬위원회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화봉사 고려 도경은 1123년 인종원의 송해 국신사 일행으로 고려에 온 서경이 저술한 기록이다. 서경은 한 달 남짓 고려에 머물면서 사신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수행하였고 그 사이에 5, 6차례 외유를 다녀올 수 있었다. 서경은 3개월간의 고려 방문 왕복 일정을 상세히 기록하였고 한 달 남짓의 고려 체류 기간 동안에 보고들은 고려의 역사,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 각 방면의 정보를 글과 그림으로 세세히 서술하였다. 선화봉사 고려 도경은 고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송나라 사신에 기록한 보고서로 고려사나 고려사전료에 한정된 고려시대의 기록을 보완해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자, 요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고려사에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기록물이 별로 없다. 그런 설명을 하고 요 고려사전료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고려사전료 원문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고려사전료 써있는 그 글씨 체를 보면은 인쇄본이 아니라 옛날에 서양에서 들어온 만년필 있지 않습니까? 만년필로 썼는 듯한 사람 손으로 썼는 듯한 그런 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나라가 아니라 요 고려사절 요것도 근세 100년 전에 만든 가짜 역사서로 봅니다. 제가 송나라는 고려의 제후나라고 고려가 천자의 나라고 밝혔잖아요. 고려도경의 일부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 고려사전료에 적혀있다면 가짜 역사서 맞습니다. 고려사전료 그 번역 내용 그런 거 보면은 고려가 송나라의 제후국이나 뭐 그런 걸로 되어 있잖아요. 아주 속국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서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 이제 선화봉사 고려도경이 1123년에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서경이 한 달 남짓 고려에 머물면서 서경은 3개월간 고려 방문 왕복 일정을 기록한 서적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러면 서경이 여기 이제 송나라의 이제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사실이면 뭡니까? 신하라는 이야기죠. 즉 송나라 황제의 이제 신하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여기에 한 인터넷에 보면은 요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앞전에 본 요겁니다. 선화봉사 고려 도경의 책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서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경 항로라고 소개를 해주는데요. 자, 요게 바로 고려 도경에 서경의 이제 자화상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서경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번 쓰신 모자를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간모지요, 이거. 자, 여러분, 이거 딱 보면 간모 맞죠? 간모가 뭡니까? 자, 황제의 신하들이 쓰는 그런 모자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조선에 이제 왕이 있고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을 이제 보좌하는 신하들이 이제 쓰는 그런 모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봅시다. 송나라 이제 역대 이제 황제를 제가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요. 자, 요런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송나라 이제 태조를 제가 검색을 해놨는데, 자, 이 태조가 쓰신 분이 이거 관모 아닙니까, 이거? 이 관모에 대한 거는 예전에 제가 영상을 또 촬영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요런 형태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서경이 한번 봅시다. 서경도 이렇게 관모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화상을 보면, 그럼, 이분도 그러면 황제네? 송나라의 태조도 여기 보니까, 같은 관모를 쓰고 있는데 황제라고 하네. 송나라에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다 관모를 다 쓰고 있네. 이분은 황제네. 야, 그러면 이걸로 보면은, 야, 그러면, 서금도 관모를 쓰고 있으니까 황제네. 여러분, 관모 쓰고 있으니까 황제 맞죠? 그러면 요즘에는, 송나라에서는, 고려의 그 문화와, 그리고 그 생활상을 이제 적기 위해서, 와, 그럼 뭐 황제가 황제를 보냈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정말 맞죠? 황제가 황제를 보냈네, 아닙니까? 선화봉사 고려동이 1123년 인종 때 만들어졌다고 하죠. 자, 고려, 왕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다. 자, 1123년이라니까, 1122년에서 1140년, 요 사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고려 17대 인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기록한 서적이 되겠네요. 자, 고려동영 또 요 위키 사이트 한번 봅시다. 자, 1123년에 서경의 휘종의 명을 받고 고려 예종의 조위를 위해 정사 노현적 묵경과 함께 사신으로 파견됐다. 자, 여기 사신 아닙니까? 사신이 뭡니까? 저 황제가 보낸 황제 밑에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을 선발을 해가지고 어디에 이제 보내잖아요. 그게 사신 아닙니까? 서경이 이거 쓴 모자 보시기 바랍니다. 간모 아닙니까? 딱 이분 이거 간모 딱 보니까, 송나라, 태조도, 간모를 쓰고 있네. 이야, 그러면은, 이때는 간모가 황제의 모자였구나. 야, 그러면 서경을 보니까, 서경도 황제네. 야, 그러면 황제가 황제를 보냈네. 야, 자, 요즘에는 역사가 이렇네. 요새는 뭐 황제가 황제를 뭐 어디에 파견하고, 여기에 가지고 그림 한번 그려봐. 거기에 어떤 문화가 있고, 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야, 황제 여기 와봐. 자, 내가 황제가 너한테 담대 구경시켜 줄게. 자, 한번 그 기록물을 작성해 와. 이제 이렇게 되네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고려에 그냥 신하, 지구나라죠. 여기 이제 위쪽에 송나라 이제 검색해 보면 요런 이미지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이제 송나라의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데 요런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자, 여기에 위쪽에 노란 복장을 입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분이 여기 자세히 보면 익성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성간 제가 말씀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에 쓰는 간모 있지 않습니까? 요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위에 머리에 이렇게 토끼 귀처럼 이렇게 톡 튀나오는 요런 모자를 쓰고 있죠. 자, 이거 송나라의 과거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을 보면 앞전에 뭐 그 송태조가 쓰고 있는 요 간모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다 간모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래 황제가 주관하는 자리에서 신하들이 시험을 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시험을 치는 분 중에서 뛰어난 분을 선발을 해가 우리가 송나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송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이제 보내가
그 지역을 이제 다스리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분이 하얀색 복장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송태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송태조가 아니라면은 다른 분이겠죠. 자, 그러면 하얀색 복장을 입고 있으면 신하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노란색의 익성관을 쓰고 있으면 황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오른쪽에 요 분이 고려의 황제이고, 나머지는 다 신하인데, 여기서 뛰어난 분을 송나라 수도 카이펑에 보내가지고 거기에 이제 다스리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하들 복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검은색 계통의 복장이 있고, 그리고 파란색 이제 계통의 이제 복장이 있고, 흰색 계통이 있고, 그리고 이거 붉은색 이제 또 계통이 있습니다. 여기는 붉은색 계통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 파란색은 동이족이고, 그러니까 중국 대륙을 이제 이렇게 기준을 하면은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고, 자, 붉은색 복장을 입은 사람들은 중국 대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방계 사람. 자, 예전에 제가 베트남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베트남이 남방계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붉은 관료 복장을 입고 있죠. 그러면 흰색 요 복장을 한 사람은 이거는 서방계의 계통 사람이라는 거죠. 중국 대륙에서 황제를 기점으로 했을 때 서쪽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흰색 복장을 입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검은색 복장은 북방계 사람이라는 거죠. 즉 북쪽 지역, 지금 몽골 지역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관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이 아니죠. 고려는 이렇게 다양한 그러니까 그 중국 대륙으로 보면 동서남북이잖아요. 북방계, 서방계, 남방계, 동방계 이렇게 다양한 종족들을 이제 관료를 이제 채택을 해가 송을 다스리겠다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흰색 복장을 입고 있잖아요. 이분이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나라 송태조 아닙니까? 송태조. 뭐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뭘 도대체 사람들 어디서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남성이라고 되어 있고, 이분도 보세요. 이거 다 간모입니다, 간모. 아니, 황제가 익성관을 쓰고 있어야지. 그럼 익성관 쓴 그림은 어디 있나요? 그럼 익성관 썼다고 하는데, 여기 익성관 쓰고 여기 시험을 주관하잖아요. 송나라 과거 시험이라고. 그럼 시험 주관하는 사람이 황제 아닌가요? 그러면 익성관을 쓰고 있어야지. 왜 간모를 다 쓰고 있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송나라 이게 우리는 뭐 황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계속 뭐 송 1대, 2대, 3대, 4다 이게 한 가족이 아니다. 다 각기 다른 사람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아니, 관직을 시험을 쳐가지고 등용을 하면은 같은 가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 우수한 사람을 뽑았을 때 그것에 제후를 삼아가지고 이제 다스리게 했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분 한 명 한 명 다 같은 일가와 그의 후손들이 아니라는 거죠. 다 각기 다른 분이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 흰색 복장을 입고 있잖아요. 이분은 서방계 사람이고 붉은색 복장을 입고 있으면 이게 남방계, 즉 베트남 같이 열대지방 따뜻한 데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죠. 여기 이제 붉은색 계통을 옷속을 입고 있는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면은 이 서방계 사람보다는 남방계 사람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송나라가 황제의 나라가 아니고 조선의 제후나라고 조선의 고려의 제후나라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요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고려 도경에 서경이 요런 간모를 요 쓰고 있는데 그러면 너가 논리를 따지면 자, 송나라 황제가 자, 요렇게 이제 간모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고려 도경의 서경도 그럼 요 간모를 쓰면 요분도 황제네. 황제 맞죠? 황제네. 그럼 요즘에는 황제가 황제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고려에 들어오게 했냐? 그러니까 이 책을 쓰게 했냐? 그리고 송나라에
황제는 요런 간모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익성관을 쓰고 있었다. 자, 여기 익성관 쓰고 있죠. 그리고 노란색 복장을 입고 있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경이 이제 고려에 들어온 경로를, 지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 이제 좀 관심 있으면 대부분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 이제 개봉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개봉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 여기에 남쪽으로 이동해가, 여기 우리 보통 난징이라고 하는 그 지점을 통과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여기 섬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대요. 이 남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 고래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이 개경까지 들어가면 거리가 엄청나게 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멀리 돌아가고 갑니까?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고래에 가기 위해서는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게 더 낫겠죠. 이렇게 멀리 돌아가지는 않겠죠. 당연히 멀리 돌아가면 그만큼 더 위험합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면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입니까? 보통 항하 그러면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항해 물줄기가 흘렀다는데, 예전에는 저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렀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흐른 그런 형태도 있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개봉해서 조금 걸어가 가지고 요 항하의 물줄기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가 이렇게 고려 개경까지 들어오면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자,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지금의 황하 이제 물줄기 여기에 선박을 이용해 가지고 뭐 요렇게 와가 배를 타고 이동 후 요렇게 타고 개경까지 들어오면 더 빠르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뭐 거리가 멀다 생각하면 여기에 개경에 개봉해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 이렇게 산동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출발을 해가 이렇게까지 개경에 들어오면 훨씬 더 단축되잖아요. 자, 여행이라는 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동하면 더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운 길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안전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해가 여기서 개봉에서 출발해가 이게 난징 남경 쪽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왔다 칩시다. 그리고 여기 섬에서 보통 이렇게 출발을 했대요. 여기 또 섬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섬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한반도, 전라도, 경기도를 넘어가지고 이 개경으로 들어가면 이거 엄청난 거리 아닙니까? 이거 위험하잖아요. 왜 이렇게 그럼 돌아왔습니까? 사실 이렇게 산동 쪽이나 황하가 물쪽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오면 거리가 더 단축되잖아요. 여기 난징까지 이렇게 거리 오는 거리만큼 아마 여기서 한반도까지 거리하는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를 출발을 해가 다시 이렇게 한반도로 개경까지 들어온다면 이거 도대체 이런 경로를 어느 미친놈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면 여행을 해가지고 한반도 개경에 들어오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아도 이렇게 산동 쪽으로 와가 여기서 걸어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아니면 배를 타가지고 이렇게 온다든가. 이 2배 이상 되는 이 거리를 어느 미친놈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온단 말입니까? 서경이 그 남긴 고려도경 책자도 상당히 책자가 많다며요. 그러면 그 많은 책을 옮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험한 길을 올 필요가 없겠죠. 자, 여기 이제 보면은 갈 때도 이렇게 갔다 그러고 올 때도 여기에 들려가지고 이쪽으로 와가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아니, 올 때도 이렇게 올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개경에서 여기 산동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거나 아니면 여기 북경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개봉에 이제 들어오면 더 수월한데 어느 미친놈이 여기서 또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돌아옵니까? 이렇게. 예전에 제가 고려 수도가 어디였다고 하죠? 이 남양에 예전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이 밑에 고려 예전 건물하고 사람이 사는 흔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공안화 시켜가지고 땅에다 묻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서강이 어디에 왔겠습니까? 이 경로로 보면 여기에
남경, 난징 이쪽에 왔다는 거죠. 여기.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니면은 여기, 이쪽 부분이 남쪽이 아니면 예전에 이제 북경 쪽으로 이동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하여튼, 이 개봉에서 이제 서경이 출발했는데,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한반도 개경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같은 경로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자체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이 산동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오면 더 안전하지요. 어느 미친놈이 2배의 거리를 이동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화봉사 고려도경도 이거 다시 이거 연구해야 됩니다. 자, 제가 앞전에 이제 서경에 이제 그 남긴 이게 자화상의 내용을 보면은 자, 송나라의 관료의 이제 복장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송태조는 고려의 제후 나라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관모의 모자 형태를 보면 야 그럼 서궁도 황제다. 송태조도 요 같은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황제다. 그러면 요즘에는 황제를 심부름을 보내가 야 고려에 오게 했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의의가 없는 그런 이제 복장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송나라는 고려의 제후 나라이고 고려가 천자의 나라인데 천자의 나라에서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낸 관료를 송나라에 배정을 해가지고 거기를 다스리게 했다. 그리고 송나라에 그 우리가 보통 황제라고 하는 그분들은 같은 일가가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다. 그것을 말하고 싶습니다.